저는 자진 사퇴는 안 할 걸로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계속 방치하면 조국 시즌 2가 됩니다. 늦어도 추석 전에는 대통령이 결단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오늘은 아무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자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작년에 여름에 조국 전임자인 법무부 장관도 자녀 문제로 큰 홍역을 겪었고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는데, 이번 문제는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논란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논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추미애 현 법무장관의 아들의 병가 휴가 뒤에 휴가 특혜 문제,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 근무를 위한 청탁 문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법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더 나가서 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강조하고 자신하고 자랑하던 공정 논란에 사실 휘말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의 본질은 특혜네요. 특혜. 과연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특혜가 있었다고 보세요, 없었다고 보세요? 일종의 보좌관이 국방부 장관실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하고 그런저런 것들을 알아봤기 때문에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자식이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일종의 무슨 다치든지 뭘 발병을 해가지고 그걸 치료받는 그 이후에 휴가를 연장하냐 안 하냐 문제 가지고 부모로서 당연히 국방부 장관실을 안다 그러면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김 기자의 지적은 사실 맞아요. 저희가 군대 갔다 왔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요즘 군대가. 저는 30년 전에 군대를 다녀왔는데, 요즘 군대는 부대원하고 자식하고 그 장병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가 되고, 심지어 대대장, 중대장하고도 카카오톡으로 대화가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아들이 뭐 좀 결막염 때문에 그러니까 약 잘 먹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좀 배치 조정 좀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일종의 민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청탁을 하는 대상자가 누구고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민원의 내용이 규정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이 아들이 사실 그렇게 무슨 간단한 수술이든 중한 수술이든 받은 이후에 휴가를 좀 연장해 달라고 부대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면 세상의 통념으로 보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으로는 늘 공정, 그리고 정의, 정당, 지금 이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위선이다.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 문제를 지금 언론과 야당과 상당수 국민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 의원들은 너나 할 것 나서서 지금 어모대, 아주 어머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휴가를 열흘을 먼저 갔다 왔는데 9일을 또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나흘만 더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허가가 돼서 23일 휴가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23일이나 휴가를 가는 게 이게 군대에서 결코 정상은 아니거든요. 비정상이죠. 뭔가 민주당의 당대표실에서 전화가 왔고 어머니가 추미애 현 민주당 대표라는 것 등을 의식해서 그렇게 한 조치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병역비리입니다. 병역비리 한번 걸리면 절대 복귀가 안 됩니다. 그만큼 병역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남성들 특히 굉장히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우리 20대, 30대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병역 군대 문제하고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 이어서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공정성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과정은 공정하다. 결과는 정의롭다. 그런데 기회는 평등하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세 개 다 20대, 30대들 볼 때는 이건 맞지 않다. 이건 사실 말장난이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논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환빈 환불균. 지금 뭐냐면은 자기가 없이 사는 거, 이런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화가 나지 않는데 고르지 못한 것은 걱정스럽고 화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이는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차별을 받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청년들의 심리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2018년 민주당의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 때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을 한 분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그 전 법무장관도 그렇고 또 양정숙 현 의원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사실상의 민주당과 여권을 구성하는 상당수의 의원 그리고
장 차관 청와대 수석들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과 아파트 이런 문제까지 관련해서 우리 사실 그 서민들이 볼 때 진보 정권 사람들은 그래도 바르고 공정하게 살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들도 과거 보수 정권과 다름이 없구나. 이들도 기득권이었구나. 여기에 대한 국민이 지금 실망하고 그에 대해서 철퇴를 지금 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오늘 리얼미터 지지율이 45% 선으로 딱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공정과 이 평등과 정의에 대한 우리 국민과 특히 젊은 세대들의 입장 의견이 아주 강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사실 두고 있는 거죠. 방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로 붙었어요. 0.9% 차이로 붙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이 정부 출범 이후 몇 년 만에 국민의힘이 역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건데, 자,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할 것으로 보세요? 안 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자진 사퇴는 안 할 걸로 봐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추미애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계속 방치하면 조국 시즌 2가 됩니다.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똑같은 임무를 받고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검찰 개혁하라고 왔는데 지금 검찰 개혁은커녕 이 정권의 부담이 되면서 오히려 엑스맨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수호천사,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 아니라 현 정부의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쉽게 결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 문 대통령 성향을 보면 그 장 차관들이나 청와대 수석들을 그 내보내고 자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늦어도 너무 늦고 실기를 하는 그런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원내대표가 저희 CBS 김현정 뉴스에 출연해서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 문 대통령 결단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보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제보 중 결정적인 게 있어요?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단을 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이 결단할 사항인데 문 대통령이 쉽게 결단할까? 아마 조금은 끌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금 사실 이것저것 많이 국정 부분이라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께서 또 어제 또 엄중 경고를 한번 하셨죠. 윤영찬 의원한테 카카오 들어오라고 했다고 해서 아마 지금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이낙연 대표다운 그야말로 언론인 출신다운 의견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르십시오 라고 대통령한테 제청을 할 수 있겠어요? 이낙연 대표가? 저는 정세균 국무총리나 이낙연 대표가 이쯤에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물론 공개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물밑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왜냐하면 올 9월에 정기국회와 여러 가지 이제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앞두고 참으로 중요한 국회인데 그게 거의 이제 마비까지 아니라도 사실 제대로 굴러가기가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참 어려울 거거든요. 네, 이 문제는 사실 지적하신 대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권과 청와대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고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이 행태가 이렇게 국민 여론과 그리고 언론의 보도와는 별개로 흘러가잖아요. 이 이유는 뭘까? 사실 이 말하면 또 우리가 돌파하면 맞겠지만 빠더리들 때문이에요. 이 빠더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무오류에 거의 제왕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거든요. 무조건 내 편이면 지지, 반대편이면 반대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런 여론 흐름과 정치의 이런 행태가 한나 아렌트가 말한 진짜 악의 평범성이 널리 지금 퍼지고 있다. 그 근저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SNS가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추 장관이 결단하는 게 우선이고 안 되면 문 대통령이 이쯤에서 늦어도 추석 전에는 결단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녹화가 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자가 몇 명 간지 아세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